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인덕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인덕터가 왜 쓰이며 어떠한 전자기하학적인 원리로 구동이 되는 건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인덕턴스라는 뭐냐, 그러니까 자체 인덕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인덕턴스의 의미, 그러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덕터와 렌츠 법칙. 렌츠 법칙이라는 건 지금의 배너였죠.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그 카드 배너를 보시면 그때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 결론적인 개념은 좀 아시고 있으시는 게 이번 영상에도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이 인덕터와 렌츠 법칙 사이의 관계를 설명드리고 그로부터 이제 인덕터의 역할이 뭔지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 인덕터의 동작 원리를 수식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고 나면 정말 인덕터가 어떤 제가 설명드린 원리를 만족시켜서 동작이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추가적인 건데 이 시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이 파형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겠느냐를 한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목차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솔레노이드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의 배너에서 설명드린 그런 거였죠. 이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마구 감았어요. 이렇게, 그죠? 네, 전류를 감아서 정확히 말하면 도선이죠. 도선 안에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감아지면 그때의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두 번째 배너를 띄워드린 거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코일 외부에는 0이고 코일 내부에는 뭐 이런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의 방향을 향하도록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게 지나가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각해보면 좋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자속이에요.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부르는,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장의 벡터를 어떤 면적에 대해서, 지금 경우는 이 면적, 원형 면적 있죠. 여기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자기장에 대해서 자속이라는 게 뭐냐,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면적에 자기장을 곱해주면, 그 크기만큼 곱해주면 자속이 되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가마진 수, 즉 건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게 n번이면, 라지 n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기울어진 파란색 파이라는 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원형, 그러니까 코일을 여러 번 감아지면 원형이 여러 개 쌓인 것처럼 보이겠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로 모양의 원통을 볼 때에도 그때 각각 한 번의 파이가 n번 통과될 거니까, 네, 이거 헷갈리시면 질문 주세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n 곱하기 파이를 하면 전체 통과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이 나올 거예요.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n의 BA를 곱한 거죠. 왜냐, 한 번 통과되는 자속은 자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이 원형, 뭐 A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지만 어쨌든 BA에 n을 곱해준 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경우 자기장은 내부에서, 어차피 내부에서 자속을 측정하게 될 거니까 이걸 뚫고 지나가는 자속은 어떻게 돼요? 그죠? 뮤제로 ni가 b고 a 곱해주고 n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몰 n은 그때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스몰 n이라는 거는 단위 길이당 감아진 수였어요. 도선을 몇 번 감아지었느냐 단위 길이에 대해서였어요. 그래서 결국 스몰 n도 라지 n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n제곱 i에 비례해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죠. 이제 파이란 자속이 i에 비례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우리는 L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 L을, 그렇죠, 인덕턴스라고 불러요. 이제 정의를 약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죠. 즉 전류와 자속, 이 전류 i가 흐름으로써, 여기 보시면은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엄지손의 네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그 솔레노이드에서 자속은 어떻게 발생되느냐, 그렇죠, 자기장이 이 네 손가락을 감아주었을 때 지금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은 이쪽을 향해야 되죠, 오른손이면. 그래서 그 경우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될 때의 자속이
그 감아지는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I에 비례해서, 근데 그 비례 상수가 L이라는 거예요. 자체 인덕턴스란 말은 지금의 배너에서 저희가 상호 인덕턴스를 배웠었는데, 그 상호 인덕턴스는 말 그대로 고리 1번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 고리 2번의 자속이 형성되는 거였기 때문에 상호적인 인덕턴스다 해서 상호 인덕턴스라 했었는데, 그런 뮤추얼 인덕턴스랑 다르게 이거는 전류 I가 흐르는 그 도선 자체에서 자속이 그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서 자체적인 인덕턴스라는 의미에서 셀프 인덕턴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호 인덕턴스는 뭐 다시 참고하실 필요는 일단 없어요. 이거는 지금 위의 식은 변압기 설명드릴 때 중요한 거고, 사실상 회로 이론이나 그런 데서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이 아래는 제가 오늘 주로 설명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이 두 가지 식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어쨌든 전류가 자속에 비례한다는 건데요. 제가 첫 번째 띄워드린 배너가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었죠. 자,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제가 물음표를 왜 띄워놨느냐가 중요해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식을 써드린 거나 두 번째 식을 표현한 거나 다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였단 말이에요. 네, 비오사바르 법칙은 뭐 복습용어로 보셔도 되겠지만 전자기학 2 제 채널 재생 목록에 1편 영상이었는데, 그게 사실 정상 전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어떤 정상적인 그런 전류만 고려했을 때 그런 자기장을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것 때문에 이 식들이 나온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식은 지금 미분을 하고 있죠. 미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단 한번 볼까요? phi2라는 거는 mi1이었고 뭐 어쨌든 이렇게 넣어서 m도 비례상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i1을 미분한 거, 지금 저희가 방금 얻은 자체 인덕턴스에 대한 식도 phi가 li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속을 미분하면 L은 뭐 비례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는 시간에 대해서 튀어나오게 되고 I만 시간 미분이 걸리는데,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오사바르 법칙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전류를 다루는 거였는데 미분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건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영상이 매우 길어지겠지만 우리가 준정적 근사라고 있어요. 준정적인 어림법이라고 해서 원래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 전류를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변화해서 천천히 변화시키면 준정적, 거의 정적인 것으로 보는 근사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정상 전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간 미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잘 맞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일단 이거를 이해하도록 해볼 거예요. 예, 이 위의 수식을 쓸 수 있다는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식이에요. 미분해서 얻은 식. 이 입실론이라는 기전력이 왜 나왔느냐? 자속을 미분하면, 시간에서 미분해서 음의 부호를 붙이면 그게 기전력, 회로에 발생하는 전류를 몰아내는 힘에 대해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의 식보다 아래 식을 강조해서 파란색으로 써드린 이유가, 위의 식은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을 강조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이 아래 식이 지금 오늘 이번 영상에 설명드릴 역기전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입실론이 역기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역의 방향으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예요. 100 EMF는 일렉트론 몰티포스로서 이제 기전력을 말하는 건데, 왜 100이 붙었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L이라는 건 양의 값으로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변화하는 정도의 마이너스에 대해서 기전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제가 첫 번째 띄워드린 배너에서 했던 것처럼 렌츠의 법칙과 잘 상응하는 얘기가 되죠.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인덕턴스라는 기호를 L로 쓸 거예요. 계속 자체 인덕턴스를 그냥 인덕턴스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인덕터가 가지는 양이 인덕턴스고, 그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감아진, 도선을 감아진였기 때문에 자속이 발생해서 인덕턴스를 정의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역기전력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런 기호를 나타내는 이러한 장치를 인덕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덕터는 별게 아니라 역기전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인덕터가 되는 거고, 인덕터는 인덕턴스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좀 못 그렸지만 회로 이론에서 그림을 보시면 구불구불거리는 솔레노이드 모양의 기호가 인덕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로를 그려봤는데 이 오른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항이에요. 저항이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항 값이 R이고 왼쪽에 L 값이 인덕턴스 값이라서 이게 인덕터를 나타내고, 아래는 직류 전원이, 교류가 아니에요. 교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어떤 주파수를 가지는 전원이라고 해봤을 때 이건 그냥 배터리 같은 직류 전지 전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소스가 있을 때 우리 일단 이런 상황을 가정해봐요. 처음에 시간이 어떤 특정 시간 전에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걸 딱 닫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전류가 흐르겠죠. 원래 열기 전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전류가 흐를 일이 없어요. 이게 뚫려 있다는 거는 개방돼 있다는 거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데, 닫고 나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저항적으로도. 자, 그렇다면은 이 기전력을 총 합으로 계산해 봤을 때 V0라는 직류 건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 소스와 그런 기전력과 그리고 역기전력을 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역기전력이 사실 LDIDT라는 값을 빼준 걸로 계산해주면 이게 사실은 전류를 몰아내는 총 어떤 원천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전압 강화, 어떤 저항으로부터 전압이 내려간다는 전압 강화의 개념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의 배너에서처럼 오메 법칙을 이용하셔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V는 IR이라는 게. 네, 뭐 오메 법칙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총 기전력, 이거 전압 강화, 즉 저항에 걸린 전압. 근데 이때 인덕터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LDIDT만큼인데, 우리가 이 기전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역기전력이니까 음의 값을 붙인 LDIDT에 마이너스 붙인 것을 더해주는 게 되지만, 실제로 인덕터 양단에 걸린 전압을 측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걸리는 거겠죠? 지금 회로 이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양단에 걸린 전압은 LDIDT고, 하지만 기전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역기전력, 전류의 변화율에 음의 값을 붙인 걸로 정의가 되는 어떤 힘을 발생시키는구나를 아시면 돼요. 이건 다 렌츠의 법칙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단에 걸린 전압과 뭐 역기전력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수식만 보면은 이 DIDT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는 거는 한번 해보셔도 되겠지만 뭐 이걸 우변으로 넘기고 이 I를 좌변 넘겨서 양변에 L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지금의 배너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DI 쪽으로 이걸 I에 대한 식을 다 넘기고 DT만 남겨놓으면 양변을 적분해주면은 아래 왼쪽과 같은 식을 얻게 돼요. 네, 이거는 적분, 그냥 고교과정 적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적분 상수가 붙는 걸 일단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i에 대한 식을 얻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i에 대한 식을 얻기 위해서 이 적분 상수를 적절히 고려해 가지고 막 정리를 하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는 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정해지지 않은 적분 상수가 붙었잖아요. 이 상수는 결정하는 법이 이 t는 0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t는 0을 대입하면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2의 지수함수, 자연상수 2의 지수함수, 이게 지수로 올라가 있단 말인데, 초기에는 이 스위치 보이시죠? 스위치가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았잖아요. 그걸 t는 0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는 i는 t는 0일 때 0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상수값도 r분의 v0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t는 0일 때 이건 1이니까 1 곱하기 r분의 v0를 빼줘야 r분의 v0에서 빼줘야 0으로 가겠죠. 0으로 가는 게 0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런 수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정말로 인덕터 때문에 이 L이라는 값 때문에 식을 풀어서 보니 이런 항이 붙더라. 그래서 이런 항은 원래라면 인덕터가 없었다면 V0라는 게 이 R에 걸리게 돼서 결국 전류가 R분의 V0가 온전히 흐르게 됐을 텐데, 즉 스위치를 닫음으로써 갑자기 급격하게 이 전류가 흐르게 됐을 텐데 그거를 인덕터가 일단 막아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급격한 변화를 상쇄시키도록
해준다는 거고, 그걸 우리 나중에 랩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간이 갈수록 결국에는 인덕터 역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0으로 가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해 지수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가 시간의 증가함으로써 매우 빨리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t는 매우 큰 거의 무한대라고 일단 과장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 항은 0으로 날아갈 것이 상당히 맞죠. 그래서 이 인덕터가 사실 회로 이런 문제에서는 거의 이런 직류 전원에 대해서는 도선으로 봐버려요. 역기 전력 형성한다고도 보지 않고, 왜냐하면은 교류 전원일 때는 역기 전력이 중요한 게 눈에 띄게 보여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직류 전원에서 회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I가 변할 일이 거의 없다. 나중에 웬만한 시간 빨리 지나가게 되면 이 DIDT가 0으로 거의 변하지 않는 걸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역기 전력이 없는 걸로 보면은 도선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이 꾸불거력에 표현됐을 뿐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도 나중에 다 볼 거예요, 랩뷰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수식을 풀어서 우리가 인덕터가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구나 라는 정도는 알게 됐고,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었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L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거의 질량의 의미를 가지죠. 이 자체 인덕턴스가 만약에 커지면 역기 전력도 커지잖아요. 그거에 비례해서. 근데 만약에 이 질량의 의미에 해당하는 빗대서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비유해서 표현했을 때 이게 질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자체 인덕턴스가 작은 값이라면 역기 전력은 오히려 낮아져서 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거를 상쇄시키는 정도, 이 막는 정도가 좀 더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시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제가 한번 이 오실로스코프처럼 보이는 그런 장치와 비슷하게 생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왔는데, 이 직류 전원을 넣었을 때 정말로 이 역기 전력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항이 한 100 정도라고 하죠. 지금 이게 박스 치고 있는 것처럼 저항이 100이고 인덕턴스 값은 한 30 헨리라고 할게요. 나중에 단위를 해로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헨리의 단위를 써요. 그리고 커패시턴스를 지금 보려는 게 아니니까 0으로 둘게요. 지금 상황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RL 회로, 즉 저항 R과 인덕터 L, 저항과 직렬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에서 이 전압과 전류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압은 10V의 진폭을 가지는 직류 전원으로 넣을 거고, 한번 다 해보죠. 전원을 안 넣어보면 당연히 이제 0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탁 켜서 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 위에 제목에 써드렸다시피 전류를 그린 거라서, 전류가 이 저항을로 이제 전압의 진폭을 나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다시피 오메 법칙 때문에 원래 인덕터가 없고 저항만 있었다 이러면은 R분의 V0가 돼서, V0는 지금 10V라는 직류 전원이니까 그러한 10V를 R인 100옴으로 나눠주면, 지금 여기 보시면 100이죠? 100이기 때문에 0.1A로 흐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0.1로 가긴 가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조금 더 느리게 가잖아요. 만약에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덕턴스를 만약에 5로 고쳐보죠. 5로 고치면 어때요? 인덕턴스가 작아지는 거고, 즉 질량에 해당하는 의미인 그런 양이 작아진다. 그러면은 좀 더 덜 버겁게 빨리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전류가 빠르게 0.1A로 흐르게 될 거고, 실제로 이렇게 돼요. 방금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였죠. 근데 만약에 좀 더 극단적으로 L이 100이다. 매우 크죠. 100켈리다 하면은 어때요? 매우 억제가 돼서 천천히 0.1A에 근접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는 이제 사각파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0.1 또는 0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얘가 억제가 돼서 약간 상어 지느러미처럼 보일 만큼의 억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과연 이제 이 인덕터 양단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측정될 것이냐라는 건데,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사실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그림 중 하나죠. 멈춰보면 이렇게 탁 튀었다가 이제 급격하게 발생한 전압을 막아줄 만큼의 진폭으로 측정이 되다가 0으로 가버리고, 근데 다시 생겼다가 0으로 가버리고 반복이 돼요. 실제로 직류에 대해서도 그려보면 이거를 이렇게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빠른 시간에 0으로 가버리죠. 물론 인덕턴스 값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로 직류 전원일 때는 빠르게 0으로 가버려서 이걸 도선처럼, 즉 단락된 걸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회로 이론의 내용을 좀 미리 스포하면서 설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뿐만 아니라 인덕터의 원리와 좀 개념적인 렌츠의 법칙이랑 왜 연관이 되는지, 그 렌츠의 법칙과 함께 역기전력의 의미는 뭔지, 인덕턴스의 개념이 뭔지, 어떤 정의를 가지는지까지 정도는 살펴보았고,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인덕터의 원리는 이 적어도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데에 쓰일 수 있어요. 그런 변화를 뭐 완전히 상쇄시키진 못하더라도 이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도록 이 회로에서 장치를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선 또 뭐 카파시터나 뭐 회로론 문제를 풀이하거나 하는데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